강을 건너야 할 때는 항상 물살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속이 느린 가장 좁은 지점을 선택하고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빠른 곳은 피하세요. 여건이 된다면 튼튼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사용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널 때는 항상 상류를 향하고 비스듬한 각도를 유지하세요. 여럿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 팔을 연결하면 추가적인 지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 즉시 되돌아가세요. 그리고 밤에 강을 건너는 건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이니까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이안류는 해변에서 서핑 구역을 통해 바깥쪽으로 흐르는 강하고 좁은 해류입니다. 이안류는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안류에 휩쓸리면 최대한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안류에서 벗어날 때까지 해안과 평행하게 움직이세요. 그런 다음 다시 해안으로 헤엄쳐 오세요. 물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물에 뜨거나 걸으면서 한쪽 팔을 들고 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실수로 급류에 빠진 경우 즉시 통나무나 나뭇가지 등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잡으면 더 멀리 끌려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물이 상당히 얕다고 느껴지더라도 일어서서 해안가로 걸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물살에 휩쓸릴 수 있어요. 대신 강을 헤엄쳐 내려가면서 해안에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또는 발이 하류를 향하도록 등을 대고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잔잔한 곳에 도착하면 몸을 뒤집어 대각선으로 해안을 향해 헤엄치세요. 바다에서 소용돌이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걸 발견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소용돌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파악했다면 소용돌이 옆을 타고 소용돌이의 흐름을 이용해 위험에서 벗어나세요. 소용돌이와 싸우기 시작하면 안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소용돌이가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소용돌이가 사라지거나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면 심호흡을 하고 헤엄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세요. 폭포 가장자리에 가까워져 급강하가 불가피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뛰어내리기 직전에 심호흡을 하고 낙하에 대비하세요. 발부터 내려갈 수 있도록 몸의 위치를 잡으세요. 팔꿈치를 코에 대고 팔로 머리를 감싸는 것이 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근육을 긴장시키고 다리와 발을 함께 누르세요. 입과 눈을 꼭 감는 거 잊지 마세요. 폭포 바닥에 닿으면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폭포에서 멀리 헤엄쳐 나가세요. 배나 보트에서 물에 빠졌다면 먼저 주변을 살펴 물에 뜨는 물건이 함께 물에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수영장 누들이나 빈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물체를 향해 헤엄쳐 갑니다. 운 좋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 옆으로 헤엄치거나 짧은 간격으로 배영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물체에 다다르면 붙잡고 놓지 마세요. 물속에서 밝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물체가 보이면 그 물체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구조대가 여러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몸이 식는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수영이 아니라 물에 떠서 할 수 있어요. 잔잔한 물에서는 무릎을 가슴까지 올린 상태에서 수평으로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살이 거칠다면 물을 들이마시지 않는 데 집중하면서 수직으로 떠 있는 것이 좋아요.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옷과 신발에 갇힌 공기가 분산되어 부력이 떨어져요. 따라서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마세요. 쓰나미는 종종 큰 지진이 발생한 후 큰 수역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쓰나미의 가장 위험한 점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예고 없이 인구 밀집 지역을 침수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안에서 최대한 멀리 이동하여 높은 지대를 찾는 것입니다. 해발 30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좋아요. 높은 건물이나 높은 나무를 이용해 피난처를 찾는 것은 권장하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면 최대한 높이 올라가세요. 쓰나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미리 대피 경로를 계획하세요. 이렇게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음이 깨져서 얼어붙은 물에 빠졌다면 얼음 가장자리로 돌아가세요. 얼음을 움켜쥐고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자리가 계속 부서져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물이 물속에서 수평이 될 때까지 다리를 차세요. 그런 다음 물개처럼 물 밖으로 나와 얼음 위로 올라오세요. 얼음 위에 올라간 후에는 일어서지 마세요. 몸을 편 채로 있어야 체중이 더 넓은 영역에 분산됩니다. 그러면 얼음이 깨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는 낙하 구간을 여러 개로 나누고 짧을수록 좋습니다. 각 구간이 낙하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여 생존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도중 덤불이나 바위 같은 튼튼한 물체를 붙잡으면 낙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소량 마셔도 안전하다는 생존 신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착각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바닷물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탈수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보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이 나아요. 유사에 갇힌 경우 머리와 팔을 항상 수면 위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이전에 팔다리가 차지했던 공간을 유사가 채울 겁니다. 그런 다음 등을 쭉 펴면 표면적이 넓어져요. 다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작은 움직임을 계속하세요. 팔로 배영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당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왼발을 흔들면서 천천히 수면 가까이 가져오세요. 이 동작이 끝나면 무릎을 모래 위에 올려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세요. 왼쪽 무릎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도 무릎을 꿇은 자세로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흔듭니다. 그런 다음 모래에서 발을 떼세요. 무릎 인대가 끊어질 수 있으므로 너무 큰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수 없이 눈에 둘러싸여 있을 때 눈을 먹는 것이 수분 보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눈을 먹으면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일단 눈을 입에 넣으면 우리 몸은 눈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며 이로 인해 체액이 더 빨리 손실됩니다. 또한 눈을 먹으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상태는 혼자일 경우 2배로 위험합니다. 눈에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해로운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해결책이 없다면 먼저 먹을 눈을 손으로 녹이고 신선하고 하얗게 보이지 않는 눈은 멀리하세요. 야생에서 길을 잃었다면 시냇물이나 작은 개울을 찾아 큰 강과 합쳐질 때까지 따라가세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더 발달하고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 그 물을 마셔도 된다는 속설에 빠지지 마세요. 수원을 찾았다면 먼저 이 물을 정화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동물의 몸과 매우 달라요. 그리고 물을 마시기 전에 정화하지 않으면 극심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